설마 1등 기업이 그 정도겠어? 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배신감에 손이 떨리실지도 모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현대차가 왜 11조 원을 들여 미국으로 야반도주하듯 떠났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겉으로는 글로벌 전략이었지만 속내는 한국 제조업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거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차 울산 공장 담벼락 안의 충격적인 실태, 그 현미경 버전을 공개합니다. 연봉 1억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낚시를 가고 라인 옆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차를 조립하는 이른바 킹산지계의 실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사기극에 가까운 결과만 낸 자율주행의 진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한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까지. 현대차라는 거대한 성과관에서 5년 동안 골마 떠진 그 추악한 민낯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충격적인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5년 어느 화창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한적한 낚시터. 평일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소주잔을 기울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은퇴한 노신사였을까요? 아니면 휴가 중인 직장인? 둘 다 아닙니다. 그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근무하는 소위 말하는 킹산직 현역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연봉은 성과급을 합쳐 무려 1억 원이 훌쩍 넘었죠. 그의 일과는 이랬습니다. 오전 8시에 공장에 도착해 출근 카드를 찍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유유히 공장 정문을 빠져나와 낚시터로 향합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술을 마시며 신선 노름을 즐기다가 오후 5시가 되면 귀신같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 퇴근 카드를 찍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오전 10시에 거래처 전화 받으며 굽신거릴 때 그는 찌를 바라보며 하품을 했고, 오후 3시에 피곤에 쩔어 믹스커피 한잔 할 때 그는 낮술에 취해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어쩌다 한 번 일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려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는 유령 직원으로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 매출 걱정에 밥도 서서 드시고, 직장인들은 상사 눈치 보며 화장실도 마음 편히 못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5년 동안 일터가 아닌 낚시터에 있었다? 이건 단순한 태만이 아닙니다. 국민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월급 루팡이자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가능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라인이 계속 돌아가는데 어떻게 혼자 빠질 수 있어? 이게 핵심입니다. 현대차 공장에는 개뚜리 혹은 두리발이라고 불리는 기이한 관행이 있습니다. 원래 3명이 붙어서 해야 할 작업을 작업 속도를 높여서 2명이 후다닥 처리하고 1명은 쉬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쉬는 거죠. 이게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 아예 1명은 공장 밖으로 나가서 놀다 와도 라인이 돌아가는 기적의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이 낚시꾼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게 아닙니다. 회사가 더는 못 참겠다고 본보기로 잘라낸 겁니다. 회사는 몰랐을까요? 노조는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진짜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이 낚시꾼 킹산직은 빙산의 일각, 아니 빙산의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공장 내부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려치기라는 전문 용어를 아십니까? 도박판 용어가 아닙니다. 현대차 공장의 공공연한 수당 챙기기 기술입니다. 정상 근무 시작은 오전 8시입니다. 그런데 7시 30분 혹은 7시 40분에 출근 카드를 찍습니다. 그리고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커피 마시고 동료들과 수다를 떱니다. 일은 8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나중에 월급 명세서를 보면 이 일찍 온 20분에서 30분이 모두 연장 근무로 둔갑해 있습니다. 일찍 와서 준비했으니 돈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나가는 눈먼 돈이 1인당 연간 수백만 원, 공장 전체로 따지면 수백억 원입니다. 참 알뜰하게도 챙겨갑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원가 10원이라도 아끼려고 등골이 휘는데 여기서는 그냥 숨만 쉬어도 수백억이 증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차값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기차 비싸다고 욕하기 전에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똑바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보다 더 심각한 건 품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 현대차 공장에서 와이파이 사태가 터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회사가 근무 시간에 동영상 좀 그만 봐라라며 와이파이를 차단하려 하자 노조가 탄압이다라며 특근 거부를 선언했던 그 코미디 같은 사건 말입니다. 공장 라인 곳곳에는 지금도 스마트폰 거치대가 달려 있습니다. 차를 조립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심지어 모바일 게임 랭킹전을 뜁니다. 볼트가 제대로 조여졌는지 보다 드라마 다음 장면이 더 중요한 상황. 심지어 작업복을 입은 채 낮에 부동산 중개업을 뛰다가 손님의 제보로 적발된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봉 1억을 가져가고 있을 때 과연 현대차의 품질은 안녕할까요? 내 목숨을 맡기는 자동차가 넷플릭스 보면서 곁눈질로 조립한 차라면 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호회나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돕니다. 제발 내 차는 금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전에 조립된 차가 아니길 빈다. 금요일은 주말에 놀러갈 생각에 대충 만들고 월요일은 술이 덜 깨서 대충 만든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 아니 억 가까이 하는 차를 사면서 고객이 조립공의 컨디션과 요일을 걱정하며 기도메타로 차를 받아야 하는 현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글로벌 톱3 기업의 품질 관리입니까? 이건 직원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막힌 상황을 피눈물 흘리며 지켜보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연구원들입니다. 자, 시선을 울산 공장에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연구소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밤을 새워가며 자동차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수많은 MZ세대 연구원들과 사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박탈감은 이제 분노를 넘어 절망에 가깝습니다. 블라인드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가보면 현대차 연구원들의 피 맺힌 절규가 쏟아집니다. 나는 석사 박사 따고 들어와서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하며 코딩하는데 연봉 6천만 원 받는다. 그런데 고졸 생산직 선배들은 유튜브 보면서 일하고 툭하면 파업해서 성과급 챙기고 연봉 1억을 받는다. 이게 나라냐? 더 심각한 건 성과급의 역설입니다. 회사가 역대급 실적을 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늘 노조의 보호를 받는 생산직이었습니다. 사무직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힘이 약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늘 뒷전으로 밀립니다. 생산직 형님들 챙겨드리고 남는 돈 있으면 너희들 줄게. 이게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차에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직은 설계를 잘못해서 조립이 안 된다며 연구소를 욕하고 연구소는 설계대로 조립을 안 하고 대충 하니까 불량이 난다며 생산직을 욕합니다. 하지만 목소리 큰 노조가 있는 생산직이 늘 이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 나와서 취업하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학원비 대주며 키운 내 새끼들이 저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해서 기술 가진 사람은 바보 되고 떼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 이게 과연 우리가 물려주고 싶었던 대한민국입니까? 심지어 이들은 몇 년 전 단체 협상안에 정년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넣으려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우선 채용이지 사실상 일자리 대물림 고용 세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음서제도 아니고 아버지가 현대차 노조면 아들도 현대차 들어가는 현대판 귀족을 만들겠다는 신보죠. 밖에는 명문대 나오고 스펙 빵빵한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는데 자기들은 노조원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철밥통을 물려주겠다? 이건 노동운동이 아닙니다. 사회의 공정과 사다리를 걷어차는 집단 이기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이런 불공정이 계속되니 결국 탈출 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구조를 견디지 못한 젊은 인재들은 조용히 짐을 쌉니다.
유능한 개발자들은 네이버로 카카오로 심지어 경쟁사인 테슬라 코리아로 이직해버립니다. 현대차는 엔지니어의 무덤이다. 이 말이 업계의 정설이 되어버린 지금 인재가 떠난 자리에 혁신이 싹틀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도 현대차 기술력은 세계적이지 않나? 전기차 잘 만들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는 잘 만듭니다. 쇳물 녹여서 강판 찍고 용접하는 건 세계 최고 수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 즉 SDV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차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지난 5년 정의선 회장은 우리는 IT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포하고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직 내 어려움이다. 파벌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 내부에는 40년 동안 회사를 지배해온 기계쟁이들과 새로 영입된 IT쟁이들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습니다. 기계공학과 출신 임원들은 개발자들을 향해 기계도 모르는 것들이 컴퓨터만 두드린다며 무시했고 결제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반대로 IT 인력들은 저 꼰대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좌절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1년 야심차게 내놓은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차에 설치하자마자 에어컨이 제멋대로 켜지고 계기판이 꺼지는 누더기가 됐습니다. 5년 동안 수천억을 썼는데 내부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실제 차에 적용할 수 있는 코드는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이게 다 주주의 돈이고 회사의 미래 자산인데 고작 산에 힘겨루기 때문에 날려버린 거죠. 밥그릇 싸움하느라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선장은 보이지 않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국민을 우롱했던 건 바로 자율주행쇼였습니다. 이 부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자율주행은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작년 뉴스에서 보셨던 청계천 자율주행 시연 영상 기억하시나요?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데 핸들이 스르륵 돌아가고 신호를 지키는 그 멋진 모습. 온 국민이 와 현대차 기술력 대박이다 라고 환호했죠. 죄송하지만 찬물을 좀 끼얹겠습니다. 그건 완벽하게 연출된 2분짜리 쇼였습니다. 수십 번의 리허설을 거쳤고 경로를 미리 입력해 놓았으며 돌발 상황이 없도록 통제된 환경에서 찍은 한 편의 영화였을 뿐입니다. 실제 실력은 어떨까요? 제네시스 지구공에 탑재하겠다던 레벨 3 자율주행 기능. 벌써 몇 년째 연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속 80km로 달린다고 했다가 기술이 안 되니 60km로 낮췄다가 지금은 아예 기약이 없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가 매일 도로를 달리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고속도로 시골길,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 현대차는 고속도로 직선 구간에서 겨우 차선 유지하는 레벨 2 수준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에 세운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은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직원들은 구조조정 당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AI 칩 기술은 하나도 없어서 엔비디아 본사에 찾아가 칩 좀 팔아주세요 라고 구걸하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게 글로벌 3위 현대차의 초라한 기술 현주소입니다. 1조 5천억 원. 이 돈이면 국내 중소협력업체 수천 곳을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기술 독립을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 남의 집 문 앞에서 줄 서고 있는 꼴이라니요.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집안 싸움하고 헛발질하는 사이에 진짜 무서운 적은 소리 소문 없이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내부에서 낚시하고 파벌 싸움하고 인재들이 떠나는 동안 바깥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국의 공습은 이제 쓰나미가 되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차 짝퉁이다, 줘도 안 탄다 라고 비웃는 사이에 중국의 BYD는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배터리부터 반도체 차량 제조까지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해서 현대차보다 30% 싼 가격에 차를 내놓습니다. 더 무서운 건 샤오미입니다.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 SU7을 내놨는데
포르쉐를 닮은 디자인의 성능은 테슬라급인데 가격은 현대 아반떼 수준입니다. 출시하자마자 10만 대가 완판됐습니다. 개발 기간이요 고작 3년 걸렸습니다. 현대차가 노조랑 임금 협상하고 파업한 해만에 싸우는 그 1년 동안 중국 기업들은 신차를 개발해서 출시까지 끝내버리는 속도전입니다. 이 속도 차이를 과연 현대차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대차 내부에서도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성이라던 노조,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 못한다던 그들이 왜 갑자기 낚시꾼 해고에는 침묵했을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생존 본능이 나옵니다. 노조 간부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엔진과 변속기가 사라지고 부품이 3만 개에서 1만 개로 줍니다. 필연적으로 생산 인력의 30%는 인겨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임금 올려주고 우리 핵심 조합원들의 밥그릇은 챙겨달라. 대신 저런 낚시꾼 같은 문제아들이나 정년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구조조정에도 눈 감아주겠다. 앞서 말씀드린 낚시꾼 킹산직이 해고당했을 때 노조가 침묵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동료를 버리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변질된 겁니다. 킹산직 신화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현대차 영업이익이 15조 원인데 무슨 위기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의 마법에 속지 마십시오. 그 15조 원은 달러 환율이 높아서 생긴 환율 효과, 그리고 아직까지는 잘 팔리는 가솔린 디젤차를 비싸게 팔아서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이건 과거의 성적표이지 미래의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10년 전 핀란드의 노키아도 영업이익이 수조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1등인데 설마 망하겠어? 라고 자만하다가 아이폰이라는 파도가 덮치자 불과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대차를 둘러싼 징후들이 노키아 때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내부의 파벌 싸움, 도덕적 해이, 인재 유출, 그리고 혁신의 지체. 이 모든 시그널은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유람선은 지금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노키아가 망할 때 핀란드 경제 전체가 휘청겼습니다. 현대차가 무너지면요, 울산 경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국민연금도 애지중지 지켜온 아파트값도 절대 무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쓴소리를 쏟아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발 이 위기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설마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본의 미국 탈출, 그리고 오늘 확인한 내부 시스템의 붕괴. 이제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주주 여러분, 지금의 주가와 배당금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직원 여러분, 회사가 그리고 노조가 내 정년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버리십시오. 각자 도생의 시대,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기술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현대차 억연봉의 배신과 무너지는 5년의 신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의 예고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거짓을 믿을 것인가? 눈을 뜨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비즈니스 석급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